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연결되어 있죠? 친구 관계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IT 네트워크까지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연결의 세상을 컴퓨터가 똑똑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 바로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금융거래,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링크들, 세상은 정말 거대한 연결망 그 자체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이 관계라는 걸, 이 연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멋진 해답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프로퍼티 그래프. 무슨 복잡한 코드를 떠올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막 그리듯이 아주 직관적인 모델이에요. 데이터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점, 즉 노드로 콕콕 찍고요.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선, 즉 관계로 쭉 긋는 거죠.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한번 분해해 볼까요? 연결된 세상을 모델링하는 그 첫걸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노드입니다. 데이터로 만드는 이야기 속의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사람, 회사, 제품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모든 핵심 대상들이 바로 이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앨리스가 있습니다. 이 앨리스가 우리 그래프에서는 사람이라는 개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노드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 앨리스 노드에는 어떤 정보가 담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앨리스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드에 사람, person이라는 일종의 꼬리표, 즉 레이블을 붙여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나이 30처럼 구체적인 정보, 즉 속성을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성들 덕분에 단순한 점이 아니라 아주 풍부한 데이터를 가진 개체로 거듭나는 거죠. 자, 이제 점들, 즉 노드들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점들만 덩그러니 흩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이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근사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프로퍼티 그래프의 진짜 마법은 바로 이 관계 맺어주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마법의 주인공이 바로 관계, 릴레이션십입니다. 노드가 명사였다면 관계는 동사예요. 노드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이죠. 관계가 없다면 그래프는 그냥 의미 없이 흩어진 점들의 모음에 불과할 겁니다. 자, 여기에 밥이라는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앨리스와 연결해 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냥 선으로 띡 이은 게 아니라 knows, 즉 안다라는 이름과 방향을 가진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죠. 덕분에 우리는 앨리스가 밥을 아는구나 하는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 모든 관계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가져요. 첫째, 누가 누구에게 향하는지 알려주는 방향. 둘째, knows처럼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관계인지 정의하는 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since 2020, 그러니까 2020년부터 알고 지냈다처럼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속성.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연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계에서 방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앨리스가 밥을 팔로우한다랑 밥이 앨리스를 팔로우한다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관계의 방향은 데이터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노드와 관계라는 이 간단한 도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현실 세계의 복잡한 시스템을 멋지게 그려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시는 역시 소셜 네트워크겠죠. 각 사용자가 하나의 노드가 되고요. 팔로우한다거나 좋아요를 누른다 같은 행동들이 전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망을 쫙 그려보면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 또는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을까? 같은 숨겨진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과 상품을 노드로 만들고 구매했다 또는 리뷰를 남겼다를 관계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이 같이 산 다른 상품은 뭐지? 와 같은 질문에 즉시 답을 찾아서 아주 정교한 개인 맞춤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한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금융사기 탐지 분야입니다. 수많은 계좌들을 노드로
자금이체를 관계로 연결하면요, 돈이 여러 계좌를 돌고 도는 복잡한 자금 세탁 패턴이나 비정상적인 거래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T 인프라를 한번 볼까요? 서버,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노드로 연결해서 서로의 의존 관계를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 장애가 과연 어떤 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 파급 효과를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연결이 가진 힘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이 모델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다른 그래프 기술인 RDF와 비교를 해볼까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퍼티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은 노드와 관계의 직접 속성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RDF에서는 이 정보를 표현하려면 별도의 데이터 조각으로 만들어야 해서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차이점 덕분에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유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데이터의 명사는 노드가 된다. 둘째, 데이터의 동사는 관계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드와 관계 모두에 상세한 속성을 듬뿍 담아서 이야기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퍼티 그래프의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나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떤 연결들이 이렇게 멋진 지도로 그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분명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통찰과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